안녕하세요. 한자 서당 훈장입니다. 오늘은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인물은 금나라를 창업한 금태조 완한아골타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업적과 교훈 그리고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68년 여진족의 땅 해이룽장성 아시어 유역은 바람과 말발굽 소리가 어우러진 초원이었다. 이곳에서 완한 아골타가 태어났다. 음력 7월 1일 완한부 추장 완한 행리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장차 금나라를 세울 운명의 씨앗이었다. 그의 어머니 나라씨는 나라부 수장의 딸로 강인한 여진 여인이었다. 역사책 금사는 완한부가 신라 출신 김한보의 후손이라 전하며 고려인 혈통이 이 초원의 가문에 깃들어 있었다. 아골타의 가문은 여진족의 여러 부족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지만 요나라 거란의 지배 아래 조공을 바치며 자유를 억눌린 삶을 살았다. 그의 아버지 행리발은 부족을 이끌며 요나라의 압제에 저항하려 했고 형 완한 오아속은 고려의 동북 구성을 놓고 윤관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어린 아골타는 이런 갈등 속에서 자랐다. 그는 활을 당기고 말을 달리며 전사로서의 자질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대담했고 성격은 용맹했으며 때로는 사려 깊은 면모를 보였다. 이 아이는 초원의 호랑이다. 어머니 나라씨는 아골타를 품에 안으며 미소 지었다. 당시 동아시아는 격변의 시기였다. 요나라는 야유라 보기가 세운 강대한 제국이었지만 11세기 말 천조제 야율 연희의 치세 아래 부패와 무능으로 흔들렸다. 거란 귀족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냈고 요나라의 통제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북쪽의 여진족은 요나라의 조공 요구에 억눌렸고 동쪽의 고려는 동북 구성을 확보하며 여진족과 긴장을 유지했다. 고려의 윤관은 여진족을 견제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었고 완한 오아속은 이에 맞서 싸웠다. 한편 송나라는 북송의 휘종 치세 아래 화북을 잃고도 문화적 번영을 누렸지만 요나라와의 갈등으로 불안정했다.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아골타는 자랐다. 그는 형 오아속을 따라 사냥터를 누비며 활을 쏘았고 부족 회의에서 요나라의 압제에 대한 불만을 들었다. 왜 우리는 거란의 노예로 살아야 하나? 그는 어린 마음에 의문을 품었다. 그의 유년기는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완한부는 요나라의 세금을 감당하느라 곤궁했고 부족 간 다툼도 끊이지 않았다. 생여진과 수겨진은 서로 경쟁하며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 아골타는 아버지 행리발에게 물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나요? 행리발은 무겁게 대답했다. 초원의 바람은 자유롭지만 분열된 바람은 약하다. 네가 그 바람을 모아야 한다. 이 말은 어린 아골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고려의 군대와 싸우는 형을 보며 요나라의 관리들이 마을을 약탈하는 모습을 보며 부족의 단합과 독립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의 대담한 성격은 이미 부족민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한 번은 사냥 중 늑대를 단신으로 쫓아 활로 쓰러뜨렸다. 부족민들은 말했다.
아골타는 하늘이 내린 전사다. 아골타의 가문은 고려 혈통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삶은 요나라의 그늘 아래 놓여 있었다. 역사책 금사에 따르면 김안보는 신라에서 건너와 여진에 정착한 인물로 완안부의 기원을 이루었다. 이 혈통은 아골타에게 자부심을 주었다. 그는 어머니 나라씨에게 물었다. 우리의 조상은 바다 건너에서 왔다고요? 나라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우리의 뿌리는 멀리 있지만 이 초원이 우리의 집이다. 이 이야기는 아골타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었다. 그는 고려의 문화를 동경하며 요나라의 지배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형 오아속과 함께 고려의 동북 구성에서 벌어진 전투를 지켜보며 군사적 전략을 배웠다. 오아속은 말했다. 아골타, 너는 나보다 더 큰 전사가 될 것이다. 당시 요나라의 천조제는 백성의 불만을 외면했다. 그의 궁정은 사치로 가득했고 거란 귀족들은 여진족과 한족을 착취했다. 고려는 동북 구성을 지키기 위해 여진족과 충돌했고 송나라는 요나라와의 평화 협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부의 부패로 약화되었다. 이 혼란은 여진족에게 기회였다. 아골타는 부족민들에게 말했다. 요나라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그의 말은 아직 어린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는 활을 손에 쥐고 초원을 달리며 생각했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의 유년기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다. 그의 숙부 완안 포라슈였다. 포라슈는 완안부의 연장자로 부족의 단합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아골타에게 말했다. 내 형 오아속은 강하지만 너는 그보다 더 큰 꿈을 꿀 것이다. 포라슈는 아골타에게 전투 기술과 부족 간 외교를 가르쳤다. 아골타는 숙부를 따라 요나라의 사신을 만났고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보았다. 이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취급한다. 그는 분노하며 포라슈에게 말했다. 포라슈는 대답했다. 그들의 오만은 우리의 기회다. 때를 기다려라. 고려와의 갈등도 아골타의 유년기를 형성했다. 1107년 윤관의 군대가 동북 구성을 공격하며 완안부와 충돌했다. 오아속은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전사를 잃었다. 아골타는 형의 곁에서 전투를 지켜보며 말했다. 고려는 강하지만 우리도 강하다. 그는 고려의 군사 조직을 관찰하며 배웠다. 그들의 방패는 단단하지만 우리의 기병은 더 빠르다. 그의 관찰력은 훗날 군사 전략의 기초가 되었다. 그는 또한 송나라 상인들을 만나 그들의 문화를 접했다. 송은 학문의 나라다.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군대는 약하다.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는 아골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요나라의 부패는 여진족에게 반란의 명분을 제공했고 고려의 자주성은 그에게 독립의 꿈을 심었다. 송나라는 화북을 잃고도 문화적 우월을 자랑했지만 아골타는 그들의 약점을 간파했다. 그는 천막에서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나는 이 초원을 하나로 만들고 요나라의 멍에를 벗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 나라씨는 말했다. 너는 우리의 희망이다.
하지만 그 길은 고난으로 가득하다. 아골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유년기는 단순한 어린 시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진족의 단결과 금나라 건국의 씨앗을 품은 시간이었다. 그는 초원의 전사로 자랐지만 그의 마음은 제국을 꿈꾸었다. 아골타는 10대에 접어들며 부족의 전사로 활약했다. 그는 사냥과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 번은 요나라의 세금 징수관이 마을을 약탈하려 했다. 아골타는 부족민들을 모아 저항했고 징수관을 쫓아냈다. 그는 말했다. 우리의 땀은 우리의 것이다. 거란에게 바칠 이유가 없다. 이 일은 부족민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을 알렸다. 아골타는 우리의 방패다. 그들은 외쳤다. 그의 성격은 대담했지만 분노보다는 전략을 앞세웠다. 그는 전투 후 패자를 처벌하기보다 회유했다. 칼은 적을 쓰러뜨리지만 마음은 적을 동료로 만든다. 그는 말했다. 이 철학은 훗날 그의 통치의 기초가 되었다. 당시 정세는 여진족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안겼다. 요나라의 천조제는 백성의 불만을 외면하며 궁정의 사치에 빠졌고, 고려는 동북 구성을 확보하며 여진족을 압박했고, 송나라는 요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려 했지만 내부의 부패로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송나라는 사실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다만 싸움은 싫어했던 나라였다. 북쪽의 강한 민족인 요나라 거란족과 서하, 즉 서쪽의 탕구트족에게 매년 금과 은, 비단 등 조공을 주며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는 송나라의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훗날 후회하는 날이 왔다. 아골타는 이를 보며 생각했다. 요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그 틈을 노려야 한다. 그는 부족회의에서 말했다. 우리의 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분열이 더 큰 적이다. 그의 말은 부족장들의 가슴을 울렸다. 어느 날 밤, 아골타는 초원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나는 이 땅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세우겠다. 그의 곁에서 나라씨가 말했다. 그 꿈은 크구나. 하지만 고난 속에서 빛난다. 아골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유년기는 고난으로 점철되었지만 그의 야망은 그 속에서 자랐다. 그는 초원의 전사로, 고려의 후손으로, 그리고 부족의 리더로 성장했다. 시라무룬강의 바람은 그의 운명을 예고했다. 여진족의 단결, 요나라의 멸망, 그리고 금나라의 건국. 그의 유년기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1113년 헤이룽장성 아시어 유역의 초원은 비통함과 새로운 희망으로 뒤섞였다. 완한 아골타는 45세의 나이에 형 완한 오아속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완한부의 추장이 되었다. 오아속은 고려의 윤관과 동북 구성을 놓고 싸우다 병으로 쓰러졌다. 11세기 말 여진의 완한부 추장 완한 오아속은 부족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였다. 당시 고려는 북방 여진의 위협을 제거하고 국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1107년 윤관을 보내 대대적인 여진 정벌을 단행하였다. 윤관은 기병 중심의 별무반을 창설해 빠른 기동전으로 여진군을 격파했고 마침내 여진 중심부까지 진출하여 그들의 본거지를 위협했다.
고려군은 승리 후 북방 방어 강화를 위해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동북 구성은 함주, 웅주, 공엄진, 곤주, 통주, 철주, 해주, 영주, 복주로 모두 함경도, 북부와 만주 접경의 전략 요충지였다. 이들 지역은 여진족의 주요 활동권으로 성축조는 그들에게 큰 위협이었다. 완한 오화속은 고려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윤과는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오화속은 전투와 담판을 오가며 과로와 병으로 쓰러졌다. 그의 병세는 악화되어 끝내 사망하였고, 이는 여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윤과는 고려의 문신 출신 무장으로 기병 중심의 별무반을 창설하고 여진 정벌을 성공시킨 전략가였다. 그는 별무반을 신기군기병, 신보군보병, 항마군승군으로 편성하여 기동력과 화력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여진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북 구성은 방어와 보급의 어려움, 여진의 지속적 반발로 인해 고려는 불과 2년 만에 이를 돌려주었다. 완한 오화속의 죽음은 여진족에게 굴욕의 상징이었다. 그는 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병으로 쓰러진 지도자였고, 그의 죽음은 여진 내부의 결집과 복수의 불씨를 남겼다. 이렇게 고려의 동북 구성 축성과 윤관의 정벌, 그리고 완한 오화속의 죽음은 여진 역사와 고려 역사 모두의 큰 전환점으로 기록되었다. 그의 죽음은 부족민들에게 충격이었지만 아골타에게는 운명의 전환점이었다. 그는 천막 앞에서 부족민들을 모아 선언했다. 형의 뜻을 이어 우리 완한부는 강해질 것이다. 초원의 바람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불타올랐다. 아골타의 대담한 성격과 용맹함은 이미 부족민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그는 더 큰 꿈을 꾸었다. 여진족의 분열된 부족들을 하나로 묶어 요나라 거란의 멍에를 벗는 것이었다. 당시 동아시아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요나라는 야유라 보기의 후계자, 천조제 야율 연희의 무능으로 흔들렸다. 그의 궁정은 사치와 부패로 얼룩졌고, 거란 귀족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냈다. 여진족은 요나라의 조공 요구에 억눌렸고, 생여진과 수겨진은 서로 경쟁하며 단합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고려는 윤관의 지휘 아래 동북 구성을 확보하며 여진족을 견제했다. 송나라는 북송의 휘종 치세 아래 문화적 번영을 누렸지만 요나라와의 갈등으로 군사적 약점을 드러냈다.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아골타는 기회를 보았다. 그는 천막에서 지도를 펼치며 생각했다. 요나라는 약하다. 우리의 단합이 그들의 끝을 가져올 것이다. 아골타의 곁에는 믿음직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그의 숙부완한 포라슈는 여진족 연합의 기틀을 닦은 노련한 지도자였다. 포라슈는 말했다. 아골타, 너는 오화 속의 칼을 이었다. 이제 그 칼로 여진을 하나로 만들어라. 또 다른 조력자 완한 영가는 부족 간 외교를 담당하며 아골타를 도왔다. 그는 생여진과 수겨진의 갈등을 중재하며 말했다. 여기서 수겨진과 생여진이 갈등하는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수겨진은 요나라와 인접한 지역에 살면서 거란의 지배를 수용한 여진족이다. 그들은 조공을 바치고 인지를 보내며
때로는 요나라군에 부역하기도 했다. 요나라의 문화를 일부 받아들여 농경이나 반정착 생활을 하기도 했고, 요나라에 호적 등록이 되어 있던 이들도 있었다. 말하자면 요나라 입장에선 관리와 징세가 가능한 길들인 여진이다. 반면 생여진은 요나라 통제권 밖의 동북 지역, 즉 지금의 흑룡강성 연해주 방면 등 깊은 산림과 험준한 산악지대에 살았다. 이들은 자유로운 수렴 유목민 생활을 이어가며 요나라에 조공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물자 교환을 했다. 요나라에선 이들을 반항적인 통제 불가능한 세력으로 여겼고 종종 토벌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군사적 자립성과 강한 전투력을 가진 이 생여진 세력이 훗날 와나나골타를 중심으로 통일되어 금나라를 세우게 된다. 수겨진은 오랜 시간 요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요나라의 변방 방패 역할을 해왔다. 일부 수겨진 수장은 요나라의 자귀와 벼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다. 대립은 본질적으로 주도권 다툼이었다. 누가 여진족을 대표할 것인가? 누가 요나라에 종속되고 누가 자주적 노선을 택할 것인가? 이 충돌 끝에 생여진이 승리했고 금나라가 들어서며 수겨진 세력은 흡수재편되었다. 이 모든 것이 요나라 이간책으로 의도적으로 수겨진을 우대하고 생여진을 억압해 여진족 전체의 통합을 방해해서 갈등이 생긴 것이다. 수겨진과 생여진의 갈등을 알아보았다. 이야기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 우리의 적은 요나라다. 서로 싸울 때가 아니다. 아골타는 이들의 지혜를 받아들여 부족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생여진과 수겨진의 추장들을 불러 말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산다. 분열된 초원은 바람에 쓰러진다. 그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추장들은 점차 그의 뜻에 따랐다. 군사력 강화는 아골타의 최우선 과제였다. 그는 완한 종안과 완한 희운을 곁에 두었다. 종안은 전략적 통찰력을 가진 장군으로 여진 기병을 훈련시켰다. 그는 아골타에게 말했다. 우리의 기병은 요나라의 군대보다 빠르다. 하지만 수가 적다. 아골타는 대답했다. 수는 적어도 우리의 의지는 크다. 희우는 학문과 외교에 능한 조언자로 요나라의 약점을 분석했다. 그는 말했다. 천조제는 백성의 마음을 잃었다. 그의 오만이 우리의 기회다. 아골타는 이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군대를 재편했다. 그는 젊은 전사들을 모아 활과 창을 다루게 했고 기병 전술을 연마했다. 우리의 말은 바람이고 우리의 활은 번개다. 그는 전사들에게 외쳤다. 아골타의 리더십은 요나라의 연회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다. 1113년 천조제가 여진 추장들을 초대해 연회를 열었다. 그는 술에 취해 여진족을 모욕하며 말했다. 너희는 우리의 개다. 이 말은 아골타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이 당시 요나라는 금나라를 하찮은 부족으로 인식했다. 요나라는 강력한 군사력과 제국 운영 제도인 북면제 남면제를 갖춘 국가였고 여진족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분산 부족이었기 때문에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요나라 내부에서도 여진족은 말을 잘 타지도 못하고 글도 모르며 농사도 변변치 못한다는 식의 문화적 우월감이 팽배했다.
이처럼 야만적이고 미개한 종족이라는 인식은 결국 요나라가 여진의 성장을 간과하고 방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그는 연회장에서 천조제를 노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오만한 자가 우리의 주인이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는 천막으로 돌아와 부족민들에게 말했다. 거란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 그의 대담한 선언은 부족민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한 젊은 전사는 외쳤다. 아골타, 우리를 이끌어 요나라를 무너뜨려라. 아골타는 부족 통합을 위해 외교와 무력을 병행했다. 그는 생여진의 추장들에게 사냥을 제안하며 우정을 쌓았다. 한 추장은 말했다. 아골타는 싸움꾼이지만 그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는 또한 숙여진 부족들과 교역을 늘렸다. 아시어의 시장은 가죽과 곡식, 말로 북적였다. 그는 상인들에게 말했다. 교역은 우리의 힘을 키운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의 노력은 점차 성과를 거두었다. 생여진과 숙여진은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고려와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다. 윤관의 군대는 동북 구성을 지키며 여진족을 압박했다. 아골타는 고려의 군사력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약점을 간파했다. 고려는 강하지만 그들의 군대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는 종안에게 말했다. 그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평화를 제안했지만 윤관은 이를 거절했다. 여진은 우리의 적이다. 윤관은 선언했다. 아골타는 이를 보며 생각했다. 고려는 우리의 이웃이다. 언젠가 그들과 손을 잡을 날이 올 것이다. 송나라의 정세도 아골타의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북송은 휘종의 치세 아래 학문과 예술로 번영했지만 군사력은 약했다. 요나라와의 평화 협상은 깨지기 일쑤였고 송의 귀족들은 부패에 빠졌다. 아골타는 송의 상인들을 만나며 그들의 약점을 알았다. 송은 부유하지만 그들의 칼은 무디다. 그는 희운에게 말했다. 희운은 대답했다. 요나라가 무너지면 송은 우리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 아골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야망은 초원을 넘어 더 넓은 땅을 향했다. 아골타의 통합 노력은 단순한 부족 연합이 아니었다. 그는 여진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려 했다. 그는 천막에서 부족민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요나라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여진의 전사다. 그의 말은 부족민들의 자부심을 일깨웠다. 한 노인은 말했다. 아골타는 우리의 불꽃이다. 그는 우리를 자유로 이끌 것이다. 그는 또한 군사 훈련을 강화하며 전사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적은 강하지만 우리의 단합은 더 강하다. 그의 리더십은 여진족을 하나로 묶었고 요나라에 대한 반란의 불씨를 키웠다. 어느 밤 아골타는 초원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나는 이 땅을 하나로 만들고 요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곁에서 포라슈가 말했다. 내 꿈은 크다. 하지만 그 꿈은 우리의 피로 이루어진다. 아골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피는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1113년 와난부의 추장으로서의 그의 첫걸음은
금나라 건국의 초석이었다. 그의 대담함과 지략은 요나라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초원의 바람은 그의 깃발을 흔들었고 여진족의 운명은 그의 손에 달렸다. 1114년 남리마의 강바람은 전운으로 무겁게 흘렀다. 완한 아골타는 이제 46세, 완한부의 추장으로서 여진족의 단합을 이룬 지 1년 만에 더 큰 도전에 나섰다. 요나라 거란의 멍에를 벗고 여진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그의 결심은 불타올랐다. 그는 천막에서 부족 전사들을 모아 선언했다. 우리는 더 이상 요나라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의 칼과 말이 자유를 가져올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초원을 울렸고 전사들의 눈에는 결의가 번쩍였다. 아골타는 이미 요나라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첩자들을 파견했다. 그의 조언자 완한 희유는 말했다. 천조제는 백성의 마음을 잃었다. 그의 군대는 겉만 화려하다. 아골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들의 약점이 우리의 승리를 만든다. 당시 동아시아는 혼란의 정점에 있었다. 요나라는 천조제 야율연희의 치세 아래 부패와 무능으로 무너져갔다. 거란 귀족들은 사치에 빠졌고 백성들은 세금과 착취에 신음했다. 여진족은 조공을 강요받으며 억눌렸고 발해 유민들은 요나라의 지배에 반발했다. 한편 고려는 윤관의 동북 구성 확보 이후 여진족을 견제하며 강한 자주성을 유지했다. 북송은 휘종의 치세 아래 문화적으로 번영했지만 군사적 약점과 내부 분열로 요나라와의 평화는 불안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아골타는 반란의 때를 노렸다. 그는 완한 종한에게 말했다. 우리의 기병은 적은 수라도 빠르다. 요나라의 거대한 군대는 우리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골타는 2,500명의 여진 기병을 이끌고 남리마 전투를 준비했다. 그의 군대는 완한 종한의 지휘 아래 철저히 훈련된 기병과 궁수로 구성되었다. 종한은 말했다. 우리의 말은 바람처럼 달리고 우리의 화살은 번개처럼 날아간다. 요나라의 10만 대군이 남리마로 진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천조제는 여진의 반란을 가볍게 여겼다. 그들은 초원의 오합지졸일 뿐이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골타는 달랐다. 그는 첩자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요군의 진영을 분석했다. 그들의 군대는 수가 많지만 단합이 없다. 그는 희운에게 말했다. 희운은 대답했다. 그들의 오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한다. 남리마 전투는 아골타의 전략적 천재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기병을 세 갈래로 나누어 요군의 측면을 공격했다. 여진 기병은 빠르고 날카롭게 요군을 휘저었고 10만 대군은 혼란에 빠졌다. 아골타는 전장의 선두에서 활을 쏘며 외쳤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워라. 그의 용맹함은 전사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전투는 여진의 대승으로 끝났다. 요군은 패주했고 남리마는 여진의 깃발로 뒤덮였다. 한 전사는 말했다. 아골타는 하늘이 내린 전사다. 이 승리는 아골타의 이름을 초원 너머로 퍼뜨렸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곧바로 출하점으로 진군해 또 한 번 요군을 대파했다. 이번 전투에서 그는 3,700명의 소규모 병력으로
요나라의 거대한 군대를 무너뜨렸다. 그의 전략은 간단했지만 치밀했다. 그는 지형을 이용해 요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기병의 기동력을 극대화했다. 종아는 전투 후 아골타에게 말했다. 이 승리는 우리의 단합을 보여준다. 아골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의 깃발은 더 멀리 펄럭일 것이다. 그는 영강주와 여러 주연을 점령하며 요나라의 동북 지역을 장악했다. 아골타는 발해 유민과 숙여진 부족을 회유해 동맹을 강화했다. 발해 유민은 요나라의 억압에 신음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찾았다. 아골타는 그들을 불러 말했다. 너희는 우리의 형제다. 함께 요나라를 무너뜨리자. 그의 포용력은 발해 유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유민 지도자는 말했다. 아골타는 우리의 희망이다. 숙여진 부족들도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공정한 분배를 약속하며 말했다. 우리의 승리는 너희 모두의 것이다. 그의 외교는 여진족의 세력을 확장시켰다. 요나라는 이 패배에 충격을 받았다. 천조제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협공을 요청했다. 그는 말했다. 여진은 우리의 공통된 적이다. 함께 막아야 한다. 하지만 고려의 김부식과 같은 신하들은 신중론을 펼쳤다. 김부식은 왕에게 간했다. 요나라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여진과 싸우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 아니다. 고려는 중립을 선택하며 요나라의 요청을 거절했다. 아골타는 이를 알았다. 그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말했다. 우리는 형제다. 우리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라. 그는 금나라의 승리를 알리며 동맹을 제안했다. 고려는 즉각적인 동맹을 맺지 않았지만 그의 제안은 미래의 외교를 열었다. 아골타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이 승리는 우리의 시작이다. 요나라는 곧 우리의 발 아래 있을 것이다. 그의 전략적 천재성은 요나라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희운에게 말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요나라의 심장부다. 희운은 대답했다. 천조제는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다. 아골타는 또한 부족민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전리품을 공정히 나누었다. 한 전사는 말했다. 아골타는 우리의 칼이자 우리의 아버지다. 아골타는 전투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영강주의 백성들을 회유하며 세금을 경감했다. 너희는 이제 우리의 백성이다. 그는 말했다. 그의 포용 정책은 점령지의 안정성을 높였다. 그는 종안과 희운에게 말했다. 우리의 군대는 강하지만 백성의 마음이 없으면 제국은 무너진다. 그의 리더십은 군사적 승리와 외교적 포용을 결합했다. 그는 천막에서 지도를 펼치며 생각했다. 요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우리의 깃발은 초원을 넘어 세워질 것이다. 어느 밤, 아골타는 남리마 강변에서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전투는 우리의 시작이다. 요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이름을 세우겠다. 종안이 그의 곁에서 말했다. 우리의 승리는 하늘이 보증한다. 아골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늘은 우리의 칼을 인도한다.
추라점 전투는 그의 군사적 재능을 만천하에 알렸다. 이는 금나라 건국의 서막이었고 요나라 멸망의 첫걸음이었다. 그의 깃발은 이제 초원을 넘어 더 넓은 땅을 향했다. 1115년 1월 28일 회령의 초원은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열었다. 완한 아골타는 47세의 나이에 여진족의 천막이 즐비한 이곳에서 대금을 건국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연호를 수국으로 정하며 선언했다. 요나라는 철로 세웠으나 녹슬었다. 금은 변치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초원을 울렸고 여진 전사들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다. 국호금은 요나라의 부패와 대비되는 여진의 영속성을 상징했다. 아골타는 천막 위에 세워진 임시 궁전에서 깃발을 올리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자유의 땅을 세운다. 그의 대담한 리더십은 여진족을 하나로 묶었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동아시아는 격변의 시기였다. 요나라는 천조제 야율연희의 무능으로 무너져갔다. 그의 궁정은 사치와 부패로 얼룩졌고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했다. 여진족은 아골타의 지도 아래 남리마와 추라점에서 대승을 거두며 요나라를 압박했다. 고려는 요나라의 멸망을 예감하며 예순갑자 연호를 사용해 독립성을 강조했다. 북송은 휘종의 치세 아래 문화적 번영을 누렸지만 군사적 약점으로 요나라와의 대립에서 고전했다. 이 혼란 속에서 아골타는 금나라 건국으로 여진족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는 완한 희운에게 말했다. 우리의 제국은 초원에서 시작되지만 그 이름은 바다까지 퍼질 것이다. 희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 뜻은 이미 하늘에 닿았다. 아골타의 곁에는 충실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완한 종아는 그의 군사 전략을 책임졌다. 종아는 전투에서 보여준 기병 전술의 성공을 바탕으로 말했다. 우리의 기병은 요나라의 심장을 찌를 것이다. 그는 황룡부 공격을 준비하며 군대를 재정비했다. 한편 희유는 여진 문자의 창제를 준비하며 금나라의 문화적 기틀을 다졌다. 그는 아골타에게 말했다. 문자는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것이다. 아골타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너의 지혜가 제국의 뼈대를 만든다. 희유는 한자와 거란 문자를 참고해 여진 대문자와 소문자를 설계하며 행정과 교역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골타는 요동의 황룡부를 목표로 삼았다. 이곳은 요나라의 주요 거점으로 함락되면 요나라의 동북 지역은 무너질 터였다. 그는 종안과 함께 전략을 세웠다. 황룡부는 요나라의 문이다. 그 문을 부수면 그들의 심장은 우리 손에 들어온다. 1115년 아골타는 기병을 이끌고 황룡부를 공격했다. 요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기병은 바람처럼 빠르고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전투는 여진의 승리로 끝났다. 아골타는 함락된 황룡부의 성벽 위에서 외쳤다. 이제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백성들은 그의 깃발 아래 환호했고 요나라의 관리들은 패주했다. 한 노인은 말했다. 아골타는 우리의 해방자다. 요나라는 이 패배에 충격을 받았다. 천조제는 70만 대군을 동원해
호보답강 전투에서 여진을 막으려 했다. 그는 궁정에서 호언장담했다. 여진은 오합지졸일 뿐이다. 하지만 아골타는 달랐다. 그는 첩자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요군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들의 군대는 크지만 그들의 마음은 흩어져 있다. 그는 종안에게 말했다. 호보답강 전투는 아골타의 전략적 천재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는 기병을 활용해 요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측면 공격으로 혼란을 일으켰다. 요군은 대패했고 천조제는 서쪽으로 도망쳤다. 아골타는 전장 위에서 말했다. 이제 요나라는 우리의 발 아래 있다. 고려는 이 소식을 듣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아골타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금나라의 건국을 알렸다. 우리는 형제다. 우리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라. 그는 사신에게 전했다. 고려의 신하 김부식은 왕에게 간했다. 금나라는 강하다. 그들과의 외교는 신중해야 한다. 고려는 즉각적인 동맹을 맺지 않았지만 아골타의 제안은 미래의 협력을 열었다. 그는 희운에게 말했다. 고려는 우리의 이웃이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리의 다음 과제다. 아골타는 금나라 건국 후 행정체계를 정비했다. 그는 희운의 여진 문자를 통해 조서와 명령을 기록하며 제국의 통치를 체계화했다. 그는 지방 관리들에게 말했다. 문자는 우리의 법을 전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로 묶는다. 그는 또한 점령지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경감하며 회유했다. 너희는 이제 금나라의 백성이다. 두려워 말라. 그는 선언했다. 그의 포용 정책은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다. 한농부는 말했다. 금나라의 황제는 우리의 배고픔을 안다. 아골타의 리더십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여진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했다. 그는 천막에서 부족민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요나라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금나라의 백성이다. 그의 말은 부족민들의 자부심을 일깨웠다. 그는 또한 송나라의 정세를 주시했다. 북송은 요나라의 약화를 보며 연운 16주를 노렸지만 아골타는 이를 기회로 삼았다. 그는 종안에게 말했다. 송은 부유하지만 약하다. 우리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 종안은 대답했다. 황제의 뜻이 있다면 우리의 칼은 그곳까지 닿을 것이다. 어느 밤 아골타는 회령의 궁전에서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금나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우리의 깃발은 더 멀리 펄럭일 것이다. 희운이 그의 곁에서 말했다. 내 제국은 이미 초원을 넘어섰다. 아골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동아시아가 우리의 무대다. 금나라의 건국은 여진족의 독립을 선언하며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바꿨다. 그의 황제 즉위는 단순한 왕조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요나라의 종말과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불꽃이었다. 회령의 궁전은 금나라의 황제 완한 아골타의 야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52세의 그는 요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새로운 동맹을 모색했다. 그의 시선은 남쪽의 북송으로 향했다. 요나라의 천조제 야율년이는 이미 남리마와 추라점 전투에서 패배하며
초원의 패권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골타는 천막에서 조언자 완한 희운에게 말했다. 요나라는 이제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 하지만 북송과 손을 잡으면 그들의 끝은 더 빠를 것이다. 희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송은 약하지만 그들의 재물은 우리의 칼을 날카롭게 할 것입니다. 아골타는 미소 지었다. 그의 외교는 실용적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북송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동아시아는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요나라는 천조제의 무능으로 내부 분열이 심화되었고 백성들은 세금과 착취에 신음했다. 북송은 휘종의 치세 아래 문화적으로 번영했지만 박납의 난으로 군사력이 약화되었다. 박납의 반란은 강남 지역을 혼란에 빠뜨렸고 송의 재정은 고갈되었다. 고려는 동북 구성을 지키며 중립을 유지했지만 금나라의 부상을 경계하며 외교를 시작했다. 아골타는 이 정세를 기회로 삼았다. 그는 완한 종한에게 말했다. 송은 우리의 칼을 빌리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들의 칼이 되되 우리의 이익을 먼저 챙길 것이다. 아골타는 북송의 사신 동관을 만나 해상의 맹약을 맺었다. 이 동맹은 요나라를 공동으로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송은 연운 16주를 되찾고자 했고 아골타는 요나라의 상경 임왕부를 함락시키려 했다. 그는 동관에게 말했다. 우리는 요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는 연경을 지원하라. 동관은 송의 약한 군사력을 감추려 했지만 아골타는 그의 허점을 간파했다. 송은 겉만 화려하다. 그는 완한종한에게 속삭였다. 1120년 아골타는 기병을 이끌고 임왕부로 진격했다. 그의 넷째 아들 완한 올출, 은 이 전투에서 맹활약했다. 젊은 올출은 용맹함으로 전장을 누비며 말했다. 아버지, 이 전투는 우리의 이름을 세울 것입니다. 아골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다. 내 칼은 금나라의 미래다. 임왕부 전투는 금나라의 압승이었다. 아골타의 기병은 요군의 방어선을 뚫고 성을 함락시켰다. 천조제는 도망쳤고 임왕부는 금나라의 깃발로 뒤덮였다. 한 여진 전사는 외쳤다. 우리의 황제는 하늘이 내린 전사다. 아골타는 백성들을 회유하며 말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두려워 말라. 그는 세금을 경감하고 점령지의 안정성을 높였다. 1121년 그는 중경 대정부를 공격했다. 이곳은 요나라의 행정 중심지로 함락되면 요나라의 심장이 멈출 터였다. 종한의 전략과 올출의 용맹함으로 대정부는 빠르게 함락되었다. 아골타는 성벽 위에서 선언했다. 요나라는 이제 우리의 그림자일 뿐이다. 송나라는 이 승리를 기뻐했지만 아골타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했다. 그는 연경 이북을 약탈하며 송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동관은 연운 16주를 요구했지만 아골타는 일부만 넘기며 말했다. 너희의 몫은 우리가 정한다. 그의 실용적 외교는 송을 동맹으로 유지하면서도 금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송의 휘종은 분노했지만 박납의 난으로 약화된 군대는 금나라를 견제할 힘이 없었다. 아골타는 희운에게 말했다. 송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그들의 약함은 우리의 기회다. 희우는 대답했다. 황제의 눈은 이미 남쪽을 보고 있군요. 고려는 이 상황을 주시했다. 금나라의 승리를 알린 사신이 도착하자 고려의 왕은 신중히 대응했다. 아골타의 사신은 말했다. 금나라는 요나라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형제다. 고려는 중립을 유지하며 답했다. 우리는 금나라의 승리를 축하한다. 하지만 우리의 길은 다르다. 아골타는 이를 예상했다. 그는 종한에게 말했다. 고려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자부심을 존중해야 한다. 그의 외교는 고려와의 긴장을 완화하며 미래의 협력을 준비했다. 1123년 아골타는 요나라의 마지막 거점들을 장악하며 천조제를 서쪽으로 몰아냈다. 그의 군대는 연경을 함락시키며 요나라를 사실상 멸망시켰다. 완한 종안은 연경 전투에서 전략적 천재성을 발휘했다. 그는 아골타에게 말했다. 연경이 무너지면 요나라는 끝이다. 아골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의 제국이 시작된다. 완한 올출은 전장에서 맹활약하며 금나라의 젊은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는 적군의 깃발을 베며 외쳤다. 금나라의 이름은 영원하다. 아골타는 아들의 용맹함을 보며 흐뭇해했다. 너는 내 피를 이었다. 발의 유민 양박은 이 과정에서 아골타의 조언자가 되었다. 양박은 발해의 문화를 지닌 학자로 요나라의 억압에서 벗어나 금나라의 충성을 맹세했다. 그는 아골타에게 말했다. 황제의 정통성은 백성의 마음에서 나온다. 아골타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점령지의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그는 양박에게 말했다. 너의 지혜가 우리의 제국을 빛낸다. 양박은 여진 문자로 기록을 남기며 금나라의 행정을 도왔다. 아골타는 백성들에게 선언했다. 우리는 요나라의 폭정을 끝냈다. 이제 금나라의 시대다. 고려에 대한 외교는 계속되었다. 아골타는 사신을 보내 말했다. 우리는 형제다. 요나라의 멸망은 우리의 공동 승리다. 고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금나라와의 교역을 늘렸다. 한 고려 상인은 말했다. 금나라의 황제는 우리의 친구다. 그의 시장은 우리의 배를 채운다. 아골타는 이를 보며 생각했다. 고려는 우리의 동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자주성은 우리의 한계다. 북송은 요나라의 멸망을 기뻐했지만 금나라의 급성장을 경계했다. 아골타는 송의 약점을 간파하며 남하를 준비했다. 그는 희운에게 말했다. 송은 우리의 다음 목표다. 그들의 부는 우리의 것이다. 희운은 대답했다. 황제의 야망은 이미 바다를 넘었다. 그러나 전쟁의 피로는 아골타의 건강을 갉아먹었다. 그는 천막에서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 몸은 지쳤지만 내 꿈은 꺾이지 않는다. 종아는 그의 곁에서 말했다. 황제의 꿈은 우리의 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골타는 연경의 성벽 위에서 초원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요나라는 끝났다. 이제 금나라가 동아시아를 이끈다. 그의 야망은 북송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금나라의 패권은 확립되었지만
새로운 전쟁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는 올출에게 말했다. 네가 내 칼을 이어야 한다. 올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맹세했다. 아버지의 제국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회령의 궁전은 금나라의 황제 완한 아골타의 새로운 꿈으로 활기를 띠었다. 51세의 그는 요나라를 무너뜨린 군사적 승리를 넘어 이제 여진족의 문화를 세우고자 했다. 그는 천막에서 조언자 완한 희운을 불러 말했다. 우리의 칼은 요나라를 꺾었지만 우리의 이름은 문자로 영원히 남아야 한다. 희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황제의 뜻대로 여진 문자는 우리의 역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아골타는 미소 지으며 선언했다. 문자는 우리의 이름을 세우고 우리의 제국을 영속시킨다. 그의 비전은 단순한 유목민의 나라가 아닌 문명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동아시아는 금나라의 부상으로 새로운 판도를 맞았다. 요나라는 천조제의 패배로 상경 임왕부와 중경 대정부가 금나라의 손에 떨어졌다. 북송은 박납의 난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연운 16주를 되찾으려 했지만 금나라의 군사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 고려는 금나라의 승리를 보며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교역을 늘렸다. 아골타는 이 정세를 활용해 여진족의 정체성을 강화하려 했다. 그는 희운에게 말했다. 우리의 문자는 한족과 발의 유민을 하나로 묶고 고려와의 교역을 더 쉽게 할 것이다. 희운은 즉시 여진 문자의 창제를 시작했다. 아골타는 여진 대문자와 소문자를 한자와 거란 문자를 참고해 만들도록 지시했다. 대문자는 공식 문서와 조서에, 소문자는 일상 기록에 사용되었다. 이 문자는 여진족의 언어를 기록하며 행정과 교역을 효율화했다. 희우는 학자들을 모아 말했다. 이 문자는 우리의 목소리를 후세에 전한다. 그는 밤낮으로 문자를 설계하며 여진족의 발음과 문법을 담았다. 아골타는 학당을 방문해 말했다. 너희의 펜은 우리의 칼만큼 강하다. 학자들은 그의 말에 감동하며 작업에 몰두했다. 한 학자는 말했다. 황제의 문자는 우리의 자부심이다. 여진 문자는 금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웠다. 아골타는 이를 통해 한족과 발해의 유민과의 융합을 촉진했다. 그는 점령지의 한족 관리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학문은 존중한다. 하지만 우리의 문자는 우리의 뿌리다. 한족 관리들은 여진 문자를 배우며 금나라의 통치에 동참했다. 발해 유민들도 새로운 문자를 받아들였다. 한 발해 학자는 말했다. 이 문자는 우리의 새 희망이다. 아골타는 이들을 포용하며 말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산다. 우리의 문자는 그 하늘을 기록한다. 고려와의 교역에서도 여진 문자는 큰 역할을 했다. 아골타는 고려 상인들에게 문자를 사용한 거래 장부를 권장했다. 회령의 시장은 여진 문자로 쓰인 장부로 북적였다. 한 고려 상인은 말했다. 금나라의 문자는 우리의 거래를 명확히 한다. 아골타는 이를 보며 희운에게 말했다. 너의 문자는 우리의 시장을 열었다. 그는 또한 조부 완한 오고네와 부친 완한 행리발의 농경 정착 노력을 계승했다. 오고네는 여진족을 농경 사회로 바꾸려 했고
행리발은 그 뜻을 이었다. 아골타는 이들의 유산을 살려 농업과 교역을 장려했다. 그는 농부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땀은 우리의 제국을 먹인다. 1123년 아골타의 야망은 북송의 심장부를 향했다. 요나라를 멸망시킨 그는 이제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렸다. 그의 건강은 전쟁의 피로로 약화되었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완한 종안과 넷째 아들 완한 올추를 불러 말했다. 북송은 부유하지만 약하다. 그들의 수도는 우리의 것이다. 종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황제의 칼은 개봉을 뚫을 것입니다. 올출은 젊은 패기로 외쳤다. 아버지, 제가 그 성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아골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 용맹함이 금나라의 이름을 빛낸다. 북송은 박납의 난과 내부 분열로 이미 약화된 상태였다. 휘종은 예술과 사치에 빠져 군사력을 소홀히 했다. 아골타는 이를 기회로 삼았다. 그는 1123년부터 북송을 공격하며 정강의 변을 준비했다. 1127년 그의 군대는 개봉을 포위했다. 올출은 선봉에서 기병을 이끌며 송군을 격파했다. 그는 성벽 앞에서 외쳤다. 금나라의 깃발이 이곳에 꽂힐 것이다. 송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금나라의 기병은 무자비했다. 개봉은 함락되었고 휘종과 흠종은 포로로 사로잡혔다. 아골타는 궁전에서 그들을 보며 말했다. 너희의 제국은 끝났다. 이제 금나라의 시대다. 올출은 이 전투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포로로 잡힌 송의 귀족들을 만주로 끌고 갔다. 이들은 우리의 권위를 증명한다. 그는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아골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의 칼은 우리의 위상을 세웠다. 그는 송의 황족을 만주로 데려가 금나라의 권위를 과시했다. 한족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 노인은 말했다. 금나라의 황제는 하늘의 뜻을 따른다. 하지만 아골타의 냉혹한 전략은 한족의 반발을 낳았다. 그는 이를 알았지만 제국의 위상을 우선했다. 고려는 정강의 변을 보며 금나라와의 외교를 강화했다. 아골타는 사신을 보내 말했다. 북송은 무너졌다. 우리는 형제로서 함께 번영할 것이다. 고려는 신중히 답했다. 금나라의 승리를 축하한다. 우리의 교역은 계속될 것이다. 고려의 상인들은 여진 문자로 기록된 장부를 보며 말했다. 금나라의 황제는 우리의 믿음을 얻었다. 아골타는 이를 보며 생각했다. 고려는 우리의 동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자주성은 우리의 도전이다. 아골타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다. 그는 천막에서 숨을 고르며 종안에게 말했다. 내 몸은 지쳤지만 내 꿈은 끝나지 않았다. 종안은 대답했다. 황제의 꿈은 우리의 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골타는 개봉의 함락을 보며 만족했지만 남송의 저항을 예감했다. 그는 올출에게 말했다. 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가 그들을 막아야 한다. 올출은 맹세했다. 아버지의 제국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어느 밤 아골타는 회령의 궁전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문자는 우리의 이름을 남겼고 우리의 칼은 개봉을 무너뜨렸다. 희운이 그의 곁에서 말했다. 황제의 비전은 이미 동아시아를 바꿨습니다. 아골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여진 문자는 금나라의 문명화를 상징했고 정강의 변은 금나라의 군사적 위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송과의 긴 전쟁은 그의 제국에 새로운 도전을 예고했다. 1123년 회령의 궁전은 금나라 황제 완한 아골타의 야망과 더불어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55세의 그는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송의 개봉을 함락시키며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었지만 그의 건강은 전쟁의 피로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는 천막 안에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내가 세운 제국은 내 죽음 이후에도 빛나야 한다. 그의 시선은 가족과 황실의 미래로 향했다. 아골타는 재위 계승을 준비하며 동생 완한 오아속의 아들들과 자신의 아들들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넷째 아들 완한 올출은 정강의 변에서 보여준 군사적 재능으로 이미 초원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아골타는 여진족의 전통인 형제 상속제를 따르기로 했다. 그는 완한 종한과 완한 희운을 불러 말했다. 제국은 안정되어야 한다. 내 후계자는 우리의 단합을 지켜야 한다. 당시 금나라는 요나라와 북송을 무너뜨리며 만주와 화북을 아우르는 강대국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내부 통합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한족은 금나라의 지배에 저항했고 발해 유민과 여진족 사이에도 긴장이 있었다. 고려는 금나라와의 교역을 늘리며 외교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중립을 유지했다. 남송은 개봉 함락 이후 강남으로 후퇴하며 저항을 준비했다.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아골타는 황실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아내 당괄씨에게 말했다. 제국은 내 아들들의 손에서 빛나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다툼이 제국을 흔들어선 안 된다. 당괄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가 부족 간 갈등을 다스리며 황실을 지키겠다. 아골타는 동생 오아속의 아들 완한 오고타를 후계자로 고려했다. 오고타는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군사적 재능은 올출에 미치지 못했지만 행정과 외교에 능했다. 아골타는 오고타를 불러 말했다. 너는 내 뜻을 이어 제국을 다스려야 한다. 오고타는 무릎을 꿇으며 맹세했다. 형님의 제국은 내 손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출은 이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종안에게 속삭였다. 내 칼은 개봉을 무너뜨렸다. 왜 내가 황제가 되지 못하는가? 종안은 달랬다. 황제의 뜻은 제국의 안정이다. 내 칼은 여전히 필요하다. 아골타는 올출의 야망을 알았지만 그의 군사적 재능을 제국의 방패로 삼고자 했다. 당괄씨는 황실의 안정성을 위해 부족한 갈등을 중재했다. 그녀는 생여진과 숙여진의 추장들을 모아 말했다. 우리의 황제는 너희 모두를 위해 싸웠다. 이제 너희가 황실을 지켜야 한다. 그녀의 외교는 부족민들의 충성을 다졌다. 한 추장은 말했다. 당괄씨는 우리의 어머니다. 그녀의 말은 우리의 법이다.
아골타는 그녀의 지혜를 높이 샀다. 그는 희운에게 말했다. 당괄시의 손은 제국의 심장을 지킨다. 희운은 대답했다. 그녀의 지혜는 우리의 문자를 빛낸다. 희운은 여진 문자를 통해 황실의 명령을 기록하며 계승 과정을 체계화했다. 아골타는 황실의 미래를 준비하며 종안과 희운에게 말했다. 너희는 내 눈과 귀다. 제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라. 종안은 군대를 재정비하며 말했다. 황제의 뜻은 우리의 칼로 지켜질 것입니다. 희우는 여진 문자로 계승조서를 작성하며 말했다. 이 문자는 황실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아골타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다. 그는 천막에서 숨을 고르며 당괄시에게 말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국은 너희 손에 달렸다. 당괄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꿈은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다. 1123년 9월 아골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5세였다. 회령의 궁전은 침묵에 휩싸였다. 여진 전사들은 활을 내려놓고 백성들은 등불을 껐다. 한 노인은 말했다. 우리의 황제는 하늘로 돌아갔다. 동생 오아속의 아들 완한 오고타가 태종으로 즉위하며 제국을 이었다. 오고타는 아골타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다. 형님의 제국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즉위는 올출의 불만을 낳았다. 올출은 종안에게 말했다. 내 칼은 아직 배고프다. 종안은 달랬다. 제국은 너의 칼을 필요로 한다. 아골타의 유산은 금나라를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는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송을 굴복시키며 만주와 화북을 아우르는 제국을 세웠다. 여진 문자는 금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웠고 고려와의 외교는 동아시아의 균형을 유지했다. 그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형제의 맹약을 맺으며 교역을 늘렸다. 한 고려 상인은 말했다. 금나라의 시장은 우리의 배를 채운다. 하지만 한족과 여진족의 갈등은 제국의 내부를 흔들었다. 한족 관리들은 여진 문자를 배우며 금나라에 동참했지만 일부는 저항했다. 한 한족 학자는 말했다. 금나라는 강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송에 있다. 남송은 강남에서 저항을 준비하며 금나라의 새로운 도전을 예고했다. 아골타는 생전에 이를 예상했다. 그는 올출에게 말했다. 남송은 우리의 다음 적이다. 그들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올출은 맹세했다. 아버지의 적은 나의 적입니다. 하지만 아골타의 죽음은 제국의 전성기와 함께 그림자를 드리웠다. 1234년 몽골의 침공으로 금나라는 멸망했다. 몽골의 칸은 금나라의 폐허를 보며 말했다. 아골타의 제국은 강했지만 우리의 말발굽 아래 쓰러졌다. 아골타의 죽음 후 그의 유산은 초원에 메아리 쳤다. 그는 여진족을 유목민에서 문명국가로 바꿨다. 그의 여진 문자는 후세에 전해졌고 그의 군대는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바꿨다. 오고타는 그의 무덤 앞에서 말했다. 형님의 꿈은 내 가슴에 있다. 당괄시는 그의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의 제국은 우리의 손으로 지켜진다.
아골타의 유산은 금나라의 빛이었지만 한족과의 갈등과 몽골의 위협은 그 빛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느 밤 회령의 초원에서 별이 빛났다. 그 별은 아골타의 꿈을 기억하며 영원히 반짝였다.